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이 추이가 아마 이번 주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영하권이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아주 마지막 추이가 겨울이 아쉬운지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둥바둥 지금 버티고 있네요. 오늘 주제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변소지 곡간지라는 제목으로 이사라는 사람에 대한 인생 이야기거든요. 이사라는 사람의 그 인생은 이제 그 사기에 나오는 사기라는 그 역사책에 그 시대별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을 그 개인 그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열전이라 그러는데 그 열전 중에 한 사람의 대상이에요. 이사열전이라고 사기에 나오는데 74년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진나라 때 이제 사람인데 그 중국이 이제 그 통일되기 진나라가 최초로 통일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초로 통일한 왕이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다 그래서 스스로 시황 첫 번째 황제라고 이제 스스로 붙인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진시황이 통일하기 이전에 이제 중국은 7개 나라, 뭐 이전에는 뭐 수십 개 나라였었죠. 근데 이제 7개 나라로 정리가 되는데 이걸 칠웅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진나라, 초나라, 뭐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 연나라는 이제 고구려 역사에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 이사라는 사람은 이 초나라에 살던 그 말단 관리였었어요. 이 화살표가 있는 지역 허난성이라는 데 이제 살고 있었던 말단 관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그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 곳간직인데 어느 날 변소에 갔더니 지가 사람 인기척으로 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변소 오물을 먹고 있다가. 근데 같은 날 이제 곡간에 갔는데 곡간에 사는 지가 그 알곡을 막 먹다가 사람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후다닥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 이사가 이제 그날 뭘 깨닫냐면 똑같은 쥐인데 변소에 사는 쥐는 그 똥오줌 오물을 먹고 살고 있고 곡간에 사는 쥐는 그 맛있는 알곡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쥐라도 인생이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곡간에 살고 있는지 변소에 살고 있는지 이날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변소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고 공부를 더 하기로 곡간에서 사는 인생 미래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뭐 유명했던 그 순자라는 그 학자의 제자로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순자라는 그 학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자님의 이제 제자예요. 그래서 공자님의 이제 제자 중에 순자 시대 비슷한 시대에 맹자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맹자 순자를 익히 아는 이유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이 선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순자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근데 이 교육에 의해서 약한 사람이 순하게 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굉장히 일치를 하는데 바탕이 이제 조금 틀려서 우리가 시험 공부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이 순자 밑에 들어와서 이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또 한비자라는
한비자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동창생인 거예요, 이사하고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자기가 본래 공부한 이유가 출세를 위해서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공부했다라고 느꼈을 때 순자 스승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그 학원을 떠나요.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계급이 낮은 것이고, 가장 큰 슬픔은 궁핍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해서 진나라에 가서 이제 관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고 이제 하직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순자가 말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직 너는 완성이 안 된 인격체다. 아마 그걸 스승인 순자가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직 더 배워야 된다. 너는 아직도 교육에 의해서 악인으로 태어났는데 교육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선한 경지에 못 이룬 인성을 아마 눈치채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스승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빨리 가서 돈 벌어서 이 가장 슬픈 경제적인 궁핍에서 탈피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뿌리치고 이제 진나라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사는 이 7개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진나라에 가서 이제 자기가 살던 나라가 아니죠. 초나라 사람, 초나라 국민인데 진나라에 가서 이제 그 관리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승진을 해서 이 통일된 진나라에 승상을 합니다. 그죠? 사실 진나라를 통일한 그 진시황이 이사 때문에 통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나라는 이사가 통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이 이사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죠. 뭐 도량형도 통일시키고, 그러니까 이사 이전에는 각 지방마다 무게도 틀렸고, 길이를 재는 법도 틀렸고, 부피를 재는 법도 틀렸어요.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더딘 거죠. 그 지역에서만 발전이 되지 지역과 지역 간의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가 도량형을 통일시킨 거예요. 무게, 길이, 부피. 그래서 지역 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 통일이 그런 도량형이 통일이 안 된 다른 6개 나라에 비해서 진나라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전역을 이 진나라가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사의 이제 역할인데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 50인 중에 이사가 또 포함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된 진나라가 영어 발음으로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도 우리가 차이나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이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한 이 진나라가 외국에 알려지면서 유럽사회에 알려지면서 지금의 국가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사하고 같은 시대에 진나라를 통일했을 때 이제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몽염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 다른 6개 나라를 통일시키는데 전쟁터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부소는 누구냐면 진시황의 첫째 아들이에요. 진시황한테는 2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배다른 형제들이죠 다. 근데 첫째 아들이 이제 부소예요. 그다음에 20번째 아들 호의 막내 아들입니다. 진시황의 막내 아들. 그다음에 조고라는 환관이 있어요. 이 조고라는 환관은 이 막내 아들 호의를 어려서부터 잘 옆에서 늘 키웠던 그러니까 호의가 조고를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키운. 그다음에 이제 조고는 또 진시황의 이사는 승상으로 오른팔 역할을 했고 진시황의 또 왼팔 역할을 했던 환관으로도 유명해요. 이 5 인물이 이제 통일된 진나라의 그
혁혁한 그런 인물들인데, 근데 이 부소 첫째 아들은 진시황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옳은 말을 해요. 옳은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자기 진시황릉을 개발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어떤 대규모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서 이 첫째 아들 부소가 진시황한테 간언을 합니다. 충언을 하는 거죠.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지하고 국민들을 각 가정에 다 가서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힘쓰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모든 국민이 행복하지 않습니까라는 직언을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진시황의 욕심 있잖아요. 자기 황릉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싶고 자기가 만든 통일된 제국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고, 그래서 이름도 진시황. 그래서 그 다음 황제부터는 이세왕, 삼세왕이라고 지라고 아예 유언까지 해놨거든요. 그렇게 영원하게 자기 제국을 거느리고 싶은데,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데 첫째 아들이 자꾸 반대말만 하니까, 옳은 말만 하니까 멀리 변방으로 쫓아요. 너는 만리장성이나 쌓는 감독이나 해라. 근데 이 몽염 장군 역시 이 부소를 차기 대권주자, 차기의 황제로 그 적임자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 몽염 장군도 역시 이제 부소 첫째 아들과 같은 편이 돼서 진시황에게 계속 옳은 말만 하니까, 직업만 하니까 같이 쫓아버립니다. 같이. 가서 만리장성이나 쌓라고.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인물들이에요, 인물들. 근데 이제 이사의 아직 인간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동창생 있잖아요, 한비자. 응? 이 동창생이 이 당시에 스승인 순자만큼 굉장히 유명해진 이제 철학가예요, 사상가. 그래서 진시황이 굉장히 흠모를 해요. 이 한비자가 지은 한비자라는 책을 읽고 이 한비자를 내 신하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흠모를 해요. 그래서 그 흠모가 이루어져서 신하가 됩니다. 근데 이사라는 자기 동창생이잖아요, 친구. 근데 이 한비자에게 자기가 밀릴 것 같으니까 한비자를 음모를 써서 사형을 처하게 합니다. 이 한비자는 친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동창생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순자 스승이 이사가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세상에 내려가려고 할 때 말렸던 이유를 알 수도 있는 듯한 거예요. 아직 인간성이 덜 됐는데 왜 내려가느냐 이 뜻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일된 진나라에서 진시황이 뭘 했냐면, 자기가 이제 최초로 통일했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오래 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각 신하들을 해외에 파병한 그런 파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자기가 통일된 나라를 눈으로 확인하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행을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녀요. 5번에 걸쳐서 이제 순행을 하는데, 이 순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조고, 환관,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그렇게 이뻐해서 호해, 그 다음에 승상, 이사, 진시황, 이 네 사람이 같이 다녔어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큰 군마를, 행렬을 데리고 다녔지만, 근데 이 5차 행렬 때, 5차 순방 때 진시황이 죽습니다. 객사하는 게 객사. 그래서 전국 순회하다가 5번째 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뭐 진시황의 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있어요. 뭐 열사병으로 죽었다라는 추론도 있고, 환관 조고가 죽였다라는 그런 설도 또 있긴 있어요. 뭐 굉장히 여러 사료로서 인정이 안 되는 추론이긴 하지만, 근데 열사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아마 이제 추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그런 순행을 통해서 열사병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고 싶었던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고작 49년을 살고 갑니다, 진시황은. 그래서 이제 이게 진시황릉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웅장했었던 기억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진시황이 썩은 생선과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시황이 이제 객사를 했잖아요. 객사를 했는데 아직 후임 황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따라다녔던 환관 조고가 이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진시황의 죽음을 감춥니다. 마치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 듯이 해요. 근데 이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들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썩은 생선과 함께 같이 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생선으로 진상품을 받은 것처럼 해서, 그래서 이 진상품으로 받은 생선이 날씨에 의해서 썩었다. 그래서 생선 냄새다라고 시체 냄새를 흩트리기 위해서 썩은 생선과 함께 그냥 그 수레를 진시황이 마치 살아있는 수레 뒤에 바로 생선 수레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환관조고가 이걸 안 알려요. 안 알린 이유는 뭐냐면, 이 환관조고가 생각해 보니까 진시황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유서를 이미 남겼거든요. 첫째 아들 부소가 내가 너무 바른 말만 해서 멀리 쫓았지만 진시황이 생각하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첫째 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부소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마라고 빨리 만리장성 그 현장 공사 현장에서 출발을 해서 수도로 와라. 그리고 네가 빨리 황제가 된다는 유서를 남깁니다. 근데 이 조고가 그 유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고가 생각하기에 부소는 바른 말만 막 하고 해서 바른 말을 할 때 자기는 아첨만 했거든요. 진시황한테 좋은 아첨만 했거든요.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소가 황제가 된다면 나는 최악의 경우 사형도 당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느낀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아들처럼 키운 자기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호해가 황제가 된다면 자기는 황제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나한테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진시황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만 알면서 계획을 짭니다. 유서를 변조하기로. 근데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예요? 이사죠, 이사. 같이 순행에 참여했던 승상 이사를 유서를 위조하자라고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를 설득을 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유서를 위조를 해서 우리 권력을 계속 가져가자. 너 승상하고 나도 그냥 계속 환관의 대장으로 있고. 근데 이사가 거절을 합니다. 뭐 순자한테 배운 그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차마 자기가 모셨던 황제의 유서를 위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3번 거절을 하는데 4번째 수락을 했다 그래요. 역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조고가 어떻게 이 이사를 꼬시느냐면, 부소가 황제가 되면 너도 만리장성 축조하는데 찬성을 했고 진시황릉 만드는데 찬성을 했고, 이 부소가 주장하는 그런 직원에 껌껌이 반대를 했는 너를 승상으로 안 시켰느냐. 이 부소가 존경하는 몽염 장군이 승상이 될 것이다. 그럼 너나 나나 사형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에 이사가 넘어가요. 사실은 넘어갔다기보다 이사도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서를 위조를 합니다. 호해를 황제로 하고 부소하고 몽염장군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한테 반대만 했던 인물들인데 내가 죽고 나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하라라고 위조된 유언장을 보내요. 근데 참 어리석게도 이 첫째 아들 부소가 그 위조된 유서, 자살하라는 유서를 받고 이 몽염 장군이 확인하고 나서 하자, 이게 위조됐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조된 유서를 받자마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몽염 장군이 이게 위조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잘 살아라고 했는데 자살 안 하고 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이제 이 위조된 유서로 황제가 된 호해가 집권하고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이 조고하고 이사가 이제 호해 어리석은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를 옹립하고 권력을 자기네 둘이 양분을 해요. 그래서 중국 드라마에 이 조고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악인이다라는 그 간신의 대표 조고, 그다음에 악인의 대표 이사,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그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 많이 유행을 합니다. 이때 이 장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진나라가 망해가면서 막 유방하고 항우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항우 쪽에 있었던 장군이 장안이라는 장군이에요. 물론 이제 진시황의 장군이었다 그쪽으로 변절을 했지만 이 장안이라는 장군이 변절할 때 왜 변절하냐면 진나라 권력 서열이 조고가 1이고 이사가 2이고 황제는 3위에 불과하다. 허수아비 황제다. 그래서 진나라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항우 쪽에 붙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이 시대에 이 조고라는 사람과 이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고하고 이사하고 서로 권력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조고는 황제가 거의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조고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사는 모함에 의해서 가족 모든 일가 친척이 요참형을 한다. 요참형은 뭐냐면 허리가 잘라 죽이는 병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위키백과에 요참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고대 사형 방법의 하나로서 작두로 허리를 잘라 죽이는 형벌이다. 이사가 이 형에 처해졌다. 그래서 이사가 이 형벌을 받은 걸로 설명되듯이 모든 일가 친척이 허리가 잘려서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남은 호해 황제하고 조고는 어떻게 됐을까? 이 조고가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환관인 주제에. 그 정도로 권력이 이제 세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황제를 없애고 내가 황제가 되면 어떨까 시험을 해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해보냐면 모든 신하들 다 모이게 해서 호해 황제 앞에서 사슴 한 마리를 선물하면서 황제께 내가 말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고 해요. 근데 이 황제 아마 어리석지만 말인지 사슴인지 분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사슴이지 어떻게 말입니까? 황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조고가 모든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황제가 이걸 사슴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슴입니까? 말입니까? 한번 말씀들 해보시죠. 그러니까 다 말이라 그럽니다. 다 말. 개 중에 사슴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 사슴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 다음날 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 지로기마의 고사성어가 탄생이 된 이야기예요. 이 어리석은 진시황의 막내 아들 이세왕 호해하고 이 호해를 떡주무리듯이 주물렀던 최고의 간신 조고하고의 그 일화가 이 고사성어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설에 의하면 진시황제가 어떤 그 기설을 하나 이제 습득했는데 이 기설을 이사한테 그 한번 해독을 해보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굉장히 그 뭐 이해하기 힘든 글로만 다 돼 있는데 이사가 딱 한 문장을 해석했다 그래요. 망진자오라고.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호다. 이 호는 이제 오랑캐호 흉노를 뜻하는 글자였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오랑캐가 못 쳐내려오게. 그래서 그 오랑캐만 막으면 진나라가 영속적으로 부흥할 것이다라고 해서 만리장성 쌓았는데 나중에 해석하기를 이 호가 막내 아들
호의 호자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사가 이제 그 변소지 곡간지로 출세를 해서 사형 요차명에 죽기까지의 일생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이사의 5번째 탄식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너무나 이제 와닿아서 이제 이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탄식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도 지와 똑같다. 그렇죠? 변소지냐 곡간지냐 이걸 깨달은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승상이 됐어요. 이 승상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시황이 어느 날 이제 저 소풍을 갔는데 자기보다도 더 큰 행렬에 소풍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진나라의 황제인데 나보다도 행렬이 더 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게 이사였던 거예요. 이사. 그러니까 황제와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때 제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손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사가 심어놓은 신복 통해서 알게 돼서 이사가 그 다음부터 줄였다 그래. 아주 납작 엎드렸다 그래. 그래서 그때 살아남았다 그러는데 아마 이때 진시황이 이사를 본심을 알아내고 그 사람의 본심을 황제보다도 버금가는 행렬을 갖고 권세를 휘두르고 있으니까 척결을 했다면 아마 진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나라가 통일되고 15년 만에 망합니다. 15년 만에. 이제 세 번째 탄식이 뭐냐면 진시황이 죽고 조고가 이 죽음을 감추고 유서를 위조하자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죠. 단호하게. 세 번째 탄식을 하는 거죠. 그때. 네 번째 탄식은 조고하고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호해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인성이 안 좋아서 그렇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똑똑했기 때문에 진나라가 결국은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어리석은 호해, 이 나라 어찌한단 말이에요. 이 네 번째 탄식이에요. 다섯 번째 탄식은 사형당하면서 내가 권력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고향에서 말단 관리로 흡족했다면 지금 아이들 데리고 개고기 구워 먹으면서 토끼고기 구워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텐데 하는 탄식을 합니다. 이 다섯 번째 탄식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뭘 논하고 싶냐면 뉴스캔의 가장 아름다운 나는 어떤 나야 되냐면 암만 그 이익이 앞에 있다 해도 불의와 타협을 해서는 안 돼. 암만 내가 그 이익이 나한테 온다고 해도 그게 불의라고 생각하면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불의와 타협한 그 마음, 그 나쁜 마음 때문에 나의 인생이 흐트러지고 나의 인생이 왜곡돼 버립니다. 만약에 이 불의와 타협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국가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민족이 엉망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북아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 진시황의 유서를 위조한 사건이 몇 안 되는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첫째 아들 부소가 황제가 됐다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그의 마음, 이 토목공사의 백성을 동원하지 말고 각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경제에 충실하게 합시다 라고 한 그 마음이 이 중국 역사의 황제로서 그 마음이 쓰였다면 아마 인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이 있는 이 이사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불의와 타협을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중국 역사만 해도 그 이후에 뭐 100여 년 동안 또 전쟁이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엉망이 됐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의 가장 아름다운 나는 이 이사의 일화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암만 이익이 된다고 해도 불이라고 하면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대나무 같은 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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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